자, 여기 뭐 사람이 그려져 있으면서 뭐가 있는데, 뭐 심플 아키텍처 뭐 있고 밑에 인치, 미터, 인치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템플릿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요거를 갖다가 템플릿이라고 그러는데 템플릿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미리 환경 설정, 세팅을 해놓은 일종의 하나의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그거를 자, 내가 좀 나만이 쓰기 편하게 설정을 해놓으면 조금 더 좋으니까 그런 거를 내 환경 설정에 맞게끔 설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차후에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일단 여기 모 템플릿이란 걸로 좀 더 눌러보면 좀 더 많이 나와요. 여러 개가. 그래서 요만큼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기억을 할 거는 스케치업은 설계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설계를 해주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디자인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단지 CAD 베이스, 그러니까 CAD를 기본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치수나 어떠한 길이 값을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CAD처럼 100%는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설계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에 보면 자 밑에 여기 단위 체계가 있어요. 인치, 미터, 인치, 밀리미터, 센티미터 뭐 이런 식으로 단위 체계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위의 기본은 보통 미터법이란 걸 사용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를 써요. 근데 전 세계가 다 똑같은 단위를 쓰면 정말 좋겠지만 길이를 자, 나라마다 다 틀리고 지역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자, 일본이나 캐나다 쪽에서는 인치 단위를 쓰고요. 미국에서는 피트 단위를 쓰고요. 뭐 그렇게 다 단위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단위 체계를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스케치업을 하면서 여기다가 뭐 수치값을 100을 주건 200을 주건 뭐 50을 주건 수치값을 주면은 이 수치는 내가 설정한 단위에 따라서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0인치와 100mm와 100m는 전혀 틀려요. 똑같은 숫자는 100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설정해 놓은 단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예, 인치하고 여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쓸 거는 미터, 밀리미터, 센티미터에서 미터법 쓰는 것들 이런 것들만 사용하면 돼요. 그중에서 이제 심플이라는 게 있고 아키텍처라는 게 있고 뭐 여기 인테리어라는 게 있고 막 그런데 자 이거는 뭐냐면 심플은 아주 간단한 모양 만들 때 해서 기본 세팅을 되게 작게 잡아놓은 거. 아키텍처는 건축이니까 기본 세팅을 굉장히 커다랗게 잡아놓은 거. 그 다음에 인테리어는 뭐 인테리어에 맞게끔 잡아놓은 거.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CAD에서는 도면을 그릴 때 밀리미터 단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 아키텍처나 인테리어나 뭐 그런 걸 하나 골라 쓸게요. 자, 일단은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요. 인테리어 밀리미터로. 그러면 창이 이렇게 떠요. 기본 창이. 자, 일단 이거 필요 없는 거 이거 끌게요. 필요 없고. 자, 창이 이렇게 떠요. 단지 자, 조금 그러니까 다른 3D 프로그램을 만약에 해보셨던 분들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거는 화면이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라이노나 뭐 저기 맥스나 마야나 이제 그런 것들은 화면이 네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얘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 큰 차이점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CAD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거는 평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입체 물체를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3D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공간 개념이란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간. 자, 이 스케치업뿐만이 아니라 3D 작업, 3D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로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 공간 개념이 조금 힘드신 분들, 공간 개념의 이해가 힘드신 분들은 3D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자, 아쉬운 거는 이 공간 개념을 어떠한 법칙이나 규칙이 없어요. 얘는. 법칙이나 규칙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쉽게 위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이런 모양들의 변화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양의 변화가 이해가 안 되면 굉장히 이제 3D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되게 이해를 빨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이해를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이 개념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자기가 얼마만큼 빨리 습득을 하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본인이 조금 노력을 하시면 돼요. 뭘 하냐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일 없고 심심할 때 자, 집에 있는 물건들을 아무거나 하나씩 붙잡고, 자, 이거를 여기서 봤을 때의 모양을 이렇게 돌려보면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돌려보면 어떤 모양이다. 그래서, 자, 내가 어떤 복잡한 모양이고 간단한 모양이고 이해를 붙잡고, 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서, 아, 이게를 이렇게 보이는 게 위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옆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라는 그런 거를 자꾸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지금 여기서 뭔가를 만들 때는 내가 만들어진 모양을 보고 만들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를 내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그 위에서 본 모양이 옆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라는 걸 자기가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빨리 되시는 분들은 조금 작업 속도가 빠른 거고 그게 조금 느리신 분들은 작업 속도가 좀 느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연습을 하시는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조금 염두해 두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스케치업을 처음 설치하면 이제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떠요, 위에.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자,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을 쓰시는 사람들을 잘 보면 자, 옆에 메뉴에를 뭘 띄워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다가 메뉴를 띄워놓고 쓰는 게 편하기는 해요. 근데 꼭 여기다 메뉴를 놓고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놓고 쓰는 게 습관적으로 제일 편해요. 위에다 놓고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자 여기다 이제 메뉴를 꺼내놓고 메뉴 정리를 좀 할 건데 자 메뉴 정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여기 뷰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맨 위에 뷰. 뷰라는 메뉴에 보면 자 툴바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 툴바라는 명령어를 선택을 하면 자, 뭔가 창이 하나 떠요. 그러면서 자, 여기 뭐가 하나 체크돼 있고 나머지는 체크가 안 돼 있거든요. 자, 요 체크돼 있는 게 지금 요 메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체크 안 돼 있는 건 이 메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메뉴를 체크를 하면 자, 이렇게 메뉴 창들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럼 그거를 자, 적당하게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요쪽에 좌측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처럼 메뉴를 꺼내놓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꺼내는 메뉴는 뭘 선택을 하시면 되냐 하면 여기 라지 툴셋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여기에 메뉴가 하나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뭐 닫은 문 이렇게 닫히는 거고. 그래서 자, 이렇게 꺼내 놓으셔도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자, 여기 지금
여기에도 메뉴가 있고 요 위에도 메뉴가 있는데 요 빈 공간이 있어요. 자, 빈 공간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면 메뉴가 쭉 떠요. 메뉴가 쭉 뜨는데 자, 여기에 있는 메뉴들이 아까 그 박스에 있는 메뉴랑 같은 거예요. 체크되어 있는 게 지금 나타난 거고 체크 끄면은 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거 체크하셔도 돼요. 기능은 같아요. 자, 걔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꺼낼 수 있는 반면에 얘는 한 번 하면 메뉴가 꺼지고 한 번 하면 메뉴가 꺼지니까 좀 불편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구성을 여기에는 이렇게 그다음에 위에는 구성을 좀 바꿀게요. 어차피 똑같은 명령어들이 있어서 윗부분은 다른 걸로 바꿀게요. 뭘 쓸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수업하면서 이제 쓸 것들 중에서 어디 갔니? 어디 갔지? 섀도우 하나, 솔리드 툴, 그다음에 스타일, 그리고 샌드박스, 그리고 섹션. 일단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야 될 메뉴들이에요. 자, 요거는 이쪽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끄집어 내려서 꺼버릴게요. 뭐 똑같은 거 또 있어봤자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학원에서는 자,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학원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끄고 내일 와서 키면은 자, 이렇게 안 돼 있고 또 바뀌어요. 자, 계속 초기화가 돼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자, 세팅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셨다. 집에 가서 세팅하시고 학원에서는 그냥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지금 여기 사람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스케치업에서 사람을 굳이 왜 꺼내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스케치업 버전마다 다 틀려요. 사람이 동일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아이가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남자가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흑인이 있고 어쩔 때는 백인이 있고 어쩔 때는 할아버지가 있고 뭐 다 틀려요. 여자도 이렇게 저기 뭐 원피스 입은 여자도 있는데 또 다른 옷 입은 여자도 있고 하여튼 다 틀려요. 버전마다 계속 사람이 바뀌거든요. 근데 큰 의미가 없어요, 얘는. 단지 얘는 뭐냐면 자, 대충 사람의 키가 170에서 180, 그러니까 여자까지 치면 160에서 한 180 사이 정도가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키예요. 그래서 자, 내가 어떤 물체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 대비 크기를 가늠하라고 크기 가늠하라고 이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큰 의미 없어요. 이거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단지 그냥 치수 없이 그냥 물체를 만들 때, 자, 이거 대비 대략 크기를 이 정도 가늠하면, 아, 사람이 이 정도 크기니까 모양을 이 정도 만들면 되겠다라고 대략적으로 그냥 비교해서 보라고 놔둔 것 뿐이에요. 큰 의미 없어요, 이거.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화면이 하나니까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자, 화면을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자, 지금 내가 이제부터 명령어를 많이 쓸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아이콘 명령어들은 한 번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령어를 쓰다가 다른 명령어를 쓰겠다고 선택하면 먼저 명령어가 그냥 종료가 돼요. 끝나버려요. 그래서 자, 아쉬운 거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가 자, 화면을 이렇게 돌리고 싶어. 그러면 자, 오비트란 걸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런 돌리는 순간 명령은 종료가 돼 버려요.
그럼 또 이어서 나중에 또 그려야 돼.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요 두 가지거든요. 요 두 가지. 요렇게, 요렇게거든요. 일단 화면에 관련된 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건데 자, 요 화살표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요거. 자, 요거를 오비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무슨 기능이냐면 이 화면을 이렇게 돌려요. 화면을 돌려볼 수 있는데 자, 실제로는 화면을 돌리는 건 아니고 내가 쳐다보는 시점, 내 시점을 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모니터가 내가 쳐다보는 정면 방향이에요. 여기서 자, 오비트로 자, 이렇게 돌리면 자, 이쪽으로 돌아가서 쳐다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즉, 지금 모니터 시점이 내가 계속 얘를 쳐다보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쳐다보는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화면을 돌려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오비트의 기능인데 자, 얘는 이 명령어를 선택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 화면상에서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명령어를 쓰는 중간에 명령어 끊지 말고 자, 이 상태에서 스크롤 가운데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움직이면 오비트의 기능이 돼요. 그러면 명령어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 오비트의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스크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 손바닥 모양의 아이콘. 자, 얘는 뭐 워드에도 있고 포토샵에도 있고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제일 많이 있는 명령어. 자, 펜이란 기능이죠. 화면을 옆으로 밀어보는 형태. 자, 이렇게 밀어보는 형태. 자,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게 펜인데, 자, 얘도 다른 명령어를 사용하는 중간에 자, 펜이란 기능을 쓰면 끊겨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스크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오비트의 기능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자, 스크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로 자, Shift를 누르면 펜의 기능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Shift를 놓으면 오비트, Shift를 누르면 펜. 그래서 자, 이렇게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돼요. 일종의 단축 명령어 기능처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게 손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자, 이렇게 세 가지는 줌이란 것에 관련된 기능이에요. 자, 캐드를 하실 줄 안다면 캐드의 줌과 같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해 보는 기능. 그래서 자, 요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 얘가 줌이에요. 자, 줌. 내가 원하는 부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누르고 움직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돋보기에 빨간색 사각형이 있는 거. 얘는 줌 윈도우란 기능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부위를 자, 이렇게 영역을 설정해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위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게 자, 요 줌 윈도우란 기능.
자, 그 다음에 요 줌 익스텐츠라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자, 얘는 뭐냐 하면 내가 화면에 그려놓은 물체를 큰 거를 그리든 작은 걸 그리든 그려놓은 게 있으면 그 그려놓은 물체를 화면에 꽉 차게 보여주는 거. 자, 이렇게 놓고 줌 윈도우 하면 꽉 차게 보여주는 거. 자, 방향에 따라서 꽉 차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자, 화면에 꽉 차게끔 보여주는 게 줌 익스텐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명령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업에서는 자, 선이 세 개가 있어요. 색깔 선이 세 개가 있어요. 빨간색 선이 있고 녹색 선이 있고 파란색 선이 있어요. 항상 선이 세 개가 나와요. 자, 사람이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자, 한쪽은 실선으로 하고 한쪽은 점선으로 하거든요. 자, 요 빨간색이 X고요. X축. 자, 녹색이 Y고요. Y축. 파란색이 Z예요. Z축. 그래서 X축, Y축, Z축을 나타내요. 그래서 자, 실선은 플러스, 점선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플러스, 자,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쓰실 명령어들 몇 가지 봤고, 그 다음에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자, 여기 위에 메뉴에서, 자, 메뉴에서 보면, 자, 여기 윈도우란 부분이 있거든요. 자, 윈도우란 부분에 두 가지 명령어가 있어요. 모델 인포라는 거와 프리퍼런스라는 두 가지 메뉴가 있어요. 자, 윈도우라는 요 탭 메뉴 안에 두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자, 요 두 가지가 내가 작업을 하면서 환경 설정 및 기본 설정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모델 인포를 잠깐 볼까요? 자, 모델 인포에 보면 모델 인포란 걸 선택하면 자, 이렇게 창이 떠요. 이렇게 창이 떠요. 자, 맨 밑에 보면 유니츠라고 있어요. 단위. 그래서 지금 자, 내가 설정되어 있는 이 작업을 하는데 화면에 설정되어 있는 단위 체계를 보는 거예요. 자, 랭스 길이는 밀리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 면적은 미터 제곱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볼륨
최적은 미터 세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정밀도는 길이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고요.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고요. 최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0.1mm 단위씩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앵글 유니츠라고 해서 각도에 관련돼서도 있어요. 각도도 자, 기본은 0도를 기본으로 하는데 자, 각도를 따지면 15도마다 각도가 하나씩 체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기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 요 세팅을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뭐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하면 내가 길이를 표현하는데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는 길이가 나와요. 그럼 더 정밀하게 나오겠죠. 대신 치수가 더 복잡해지고 약간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기가 조절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좀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표현되는 자릿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표현되겠다라고. 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하면 요거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자, 얘는 예를 들어서 10.4하고 10하고 10.44하고 10.41하고 뭐 41부터 이 44까지는 값이 똑같아요. 10.4로. 근데 10.45가 되면 값이 10.6이 돼요. 얘가 반올림이 돼요. 5단위로. 그러니까 정밀도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더 세밀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두 자리, 셋째 자리까지 가면 더 정밀하게 표현이 되긴 하는데 자, 그다음부터 이제 치수가 더 복잡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작업할 때 나는 허용 오차를 어디까지 잡겠다라고 하냐는 따라서 자, 이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볼까요? 프리퍼런스에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저거 뭐냐 저 노트북 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유용할 수도 있어요. 뭐 얘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자,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화면 공간이 노트북 화면 자체가 작으니까 자, 얘를 메뉴를 많이 띄워놓고 쓰면 그만큼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자, 여기 윈도우의 프리퍼런스에 가면 맨 밑에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Use Large Tool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얘가 아이콘이 좀 크게 나오고요. 자, 이 체크를 꺼버리면 아이콘을 조금 작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화면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쓸 수 있어요. 노트북 쓰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모니터 그냥 일반 컴퓨터 모니터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오히려 이렇게 작게 해놓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 모니터의 행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작아지면 또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컴퓨터 모니터로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신경을 쓰시고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자,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케치업이 되게 단순한 프로그램이라서 자, 그리기 명령어는 요게 다예요. 요거 외에는 그리기 명령이 없어요. 단순하게 요게 그리기 명령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오늘은 요 그리기 명령어부터 먼저 볼 거예요. 자, 연필 모양의 아이콘. 자, 얘가 라인이라는 거예요. 라인. 그래서 자, 라인. 그리고 자, 얘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하면 자, 한 군데가 선택이 돼요. 그러면서 자, 또 다른 위치에 갖다 놓고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하면 자,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자, 캐드처럼 내가 원하는 위치를 선택해주면 선이 그려져요. 자, 얘도 곡선은 아닌 직선만 그려지는 명령.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선을 그리는데 자, 마우스로 선을 그리는데 자, 잘 보세요. 자, 마우스를 천천히 선을 그린다고 해서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선의 색깔이 빨간색이 되거나 녹색이 되거나 파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빨간색, 녹색, 파란색. 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색깔이 변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상황. 이 상황은 지금 여기서부터 자, 이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X축과 평행하게. 여기서 조금만 틀어주면 색깔은 없어지죠? 그럼 평행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색깔이 정확히 두 개가 일치하면 평행한 직선 그리기. 자, 이번에는 자, 움직이다 보니까 녹색으로 변했어요. 녹색, 클릭. 자, 또 X, 클릭. 뭐 이런 식으로.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천천히 그리면 평행한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 외에 나머지들은 자, 색깔이 없는 나머지 선들은 다 기울어진 선이에요. 사선. 자, 그럼 내가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맞춰 놓고 자, 요 길이를 아이고.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그리는데 여기서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릴 건데 자, 천만큼 직선을 그리고 싶다. 직선의 길이를. 그러면 자, 캐드처럼 얘는 좌표를 입력하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느냐?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마우스를 자, 명령어 실행하고 한 점을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자, 여기 밑에 자, 여기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계속 변해요. 자, 이게 직선의 길이 값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X축과 평행하게 만들고 여기서 내가 1000만큼 그리겠다. 그럼 어떻게? 1000을 입력을 해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1000만큼 직선이 그려져요. 자, 여기서 자, 여기가 수치 입력 창이거든요. 근데 얘가 오른쪽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자, 여기 그리다가 이거 보고 그리다가 이거 보고 좀 불편해요. 뭐 그냥 써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냥 쓰시면 되고 자, 이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얘는 끄집어 뺄 수도 있어요. 자, 얘를 좀 빼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자, 이 메뉴 창에다가 마우스 놓고 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자, 메뉴를 선택하는데 이 메뉴 중에 메저먼트라는 게 있어요. 메저먼트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 요 수치 입력 창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빼내는 거죠, 일종의. 자, 메저먼트 선택해 주시면 자, 이렇게 수치 입력 창이 빠져나와요.
그럼 내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놓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아래쪽보다 위쪽이 편해서 위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쓰거든요. 뭐 그건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어찌됐건 여기서 자 다시 한 점 선택하고 자 X방향으로 자 5천만큼 그리겠다. 그럼 5천만큼 선을 그렸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울어진 선은 어떻게 그리느냐. 기울어진 선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놔요 일단. 그러면 마우스가 있는 방향으로 그려져요. 나머지는. 여기서 3천.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있던 방향으로 선을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확한 선의 길이를 그리고 싶다 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 매번 입력을 해서 선의 형태를 그리셔야 돼요. 선을 그릴 때는. 자, 두 번째 프리핸드라는 게 있어요. 자, 자유곡선 그리기인데 스케치업에서 많이 쓸 일이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 원하는 위치에 가서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지는 거죠. 단순하게 하나의 덩어리로 그려진다. 자, 무작위 곡선 그리기인데 자, 엄격하게 따지면 얘는 곡선은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스케치업에서는 곡선을 그릴 수는 없어요. 아주 잘게 쪼개진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선이 모여서 만든 곡선 형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세히 보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다 선이 쪼개져서 그려진 거예요. 모든 선이. 근데 걔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그냥 선택이 될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렉탱글, 사각형 그리기. 자, 최대에서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스케치업에서는 딱 하나예요. 시작 위치 선택, 대각선 위치 선택.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져요. 자, 다시 자, 시작점 위치, 원하는 위치 클릭, 그리고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자, 이거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자, 선택한 점에 자, 뭐야, 자꾸 왜 이래. 대각선 위치에 있는 점을 선택해주면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원하는 위치 가서 클릭. 이러면 사각형이 그려져요. 얘는 무조건 사각형 형태가 그려지는 거니까 직사각형, 정사각형 다 그릴 수가 다 그릴 수가 있겠죠. 물론 가로 세로가 똑같으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사각형을 그리는데 가로 세로 길이를 내가 좀 맞춰서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한 점을 선택을 하고요. 요 점에서부터 자, 가로로 2000, 세로로 1000짜리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 자, 그리는 방법은 자, 일단은 처음에 시작 위치는 정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릴 때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길이를 입력을 해야 돼요. 길이를 입력해야 되는데, 자, 항상 기억할 건 X 먼저 Y 나중. 2000, 콤마, 1000. 그러면, 자, 가로가 2000, 세로가 1000인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그리겠다. 2000, 1000. 자, X와 Y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좌표를 기준으로. 또, 자, 그렇게 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로테이트 렉탱글이라고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 자, 얘도 굳이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회전시킨 사각형을 그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 자, 얘가 이만큼 위치에서 회전을 얼만큼 시키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사각형을 그리는 건데, 자, 얘는 그냥 렉탱글 그려서 로테이트 시켜도 상관없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뭐 이런 기울어진 사각형을 그릴 일이 많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많지 않으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런 회전시켜주는 사각형 그려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원. 자, 우리가 원을 그릴 건데 원을. 자, 최대에서는 원 그리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지만 스케치업에선 달랑 하나. 뭐 중심 선택, 그 다음에 반지름 얼마. 이게 다예요. 중심 선택, 반지름 60, 100, 1000. 뭐 이렇게 중심 선택하고 반지름 입력해주면 그려져요. 아니면 손으로 반지름을 만들든지.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제 자세히 보세요. 자, 분명히 나는 이 원을 그렸는데 원이 각이 져 있어요. 조금 각이 져 있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케치업에서는 완벽한 곡선을 그릴 수는 없어요. 스케치업에서의 곡선은 다 잘게 잘라놓은 직선 형태를 연결해서 그려놓은 곡선이에요. 그래서 원이 이렇게 각이 져 보여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는 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4각형 정도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24각형이에요. 쉽게. 근데 나는 이거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좀 더 원에 가깝게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그리는 방법은 자, 서클 명령어를 선택하면 그리기 전에 원을 그리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수치 입력창에 사이드라는 말이 나와요. 사이드. 자, 변의 개수 24개로 디폴트가 되어 있거든요. 자, 얘를 만약에 한 50개로 주면 자, 훨씬 부드러워요. 거의 2배니까. 훨씬 부드러운데 얘도 더 확대해서 보면 역시 각져 있어요. 단지 24각형보다 좀 더 디테일하니 더 많이 쪼개놨으니까 원에 가깝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 원을 좀 더 해상도 높게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자, 사이드 값을 먼저 좀 더 높여주고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뭐가 있어요? 폴리곤. 다각형 그려주는 명령이거든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선택하면 사이드 값을 물어봐요. 몇 각형을 그릴 거냐. 자, 디폴트는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디폴트는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내가 뭐 삼각형을 그리겠다, 사각형을 그리겠다, 오각형을 그리겠다. 그래서 자,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크라는 것이 있어요. 자, 희한하게 아크만 명령어가 종류가 세 가지가요. 아크만 세 가지예요.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한 명령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아크는 첫 번째. 자, 제일 첫 번째 있는 걸로 그리는 방법은 세 번을 선택해줘요. 처음에 선택한 게 호의 중심, 두 번째 선택한 게 호의 시작, 세 번째 선택한 게 호의 끝.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포인트라고 해서 자, 얘는 처음에 시작, 그 다음에 끝,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한 점. 그래서 자, 세 개의 점을 주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3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얘도 세 개의 점인데 얘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얘는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거고 자,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끝점을 정해주고 나머지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호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호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 파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파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얘도 조금 뭐 굳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크 그렸을 때 호만 그렸죠. 얘는 파이, 말 그대로 파이예요, 파이. 그래서 자, 이렇게 쪼가리,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중심, 자, 호의 양끝점을 중심과 연결한 선을 그려서 만들어 놓은 모양. 자, 여기가 중심, 여기가 시작, 여기가 끝. 그러면 자, 이렇게 선을 그려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파이.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선을 그리는 아니 저 2D 그리기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그리기 명령어에 다예요. 자, 이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그리면서 걔를 3차원 물체도 만들고 모양도 만들고 해나가야 됩니다. 자, 이게 다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응용을 해서 뭔가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는 방법들을 이제 계속 많이 익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간을 아니다. 그냥 자, 이런 거 하나 그려볼까요? 연습 삼아서. 어디 갔니? 자, 53페이지에 보면 2D 형태로 뭔가 그려져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자, 그 모양을 한번 그려보세요. 2D로만. 송영원 씨, 장환희 씨, 유대환 씨, 네. 최서윤 씨, 소선민 씨, 손희윤 씨, 김예원 씨,
김주희 씨, 박민경 씨, 박성의 씨, 네. 신혜연 씨. 지금 이런 모양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3천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3천이라고 하니까 자, 요 원은 반지름이 1,500이 되겠죠. 그리고 자, 요 안에 거는 지금 750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천.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300이네요. 자, 요 끝에서 요 끝까지가 그러면은 자, 지금 얘를 그릴 때 자, 요거를 그릴 때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자, 일단은 내가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안다 그러면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교재 없이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요걸 먼저 그릴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러면 3천에 3천 사각형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3천, 콤마 3천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서클, 미드포인트에서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캐드는 오스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자, 여기 스케치업도 오스냅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캐드처럼 다양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이 안 돼요. 그냥 얘가 알아서 해주면 되는 거고 안 해주면 못해요. 특히나 아쉬운 건 뭐냐면 제일 많이들 하는 게 이 면에서 가운데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데 안 돼요. 가운데 면은 선택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 되도록이면 선을 위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의 가운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면 3천이 되겠죠. 그리고 자, 하나 더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자, 여기서
750.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자, 여기는 선이 이렇게 하나 그려 있고 선이 이렇게 하나 그려 있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 있어요. 그러면 자, 스케치업은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그려놓은 면에다가 선을 그리면 면이 잘려요. 자, 지금 면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면에서 자, 그냥 가운데에서 자, 가운데까지 선을 하나 그려요. 그러면 면이 두 개가 잘려요, 이렇게. 그리고 자, 요 선에서 미드 포인트까지 선을 하나 그리면 또 잘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만약에 난 여기는 이 면은 자르면 안 된다. 그러면 선을 선택하고 지우면 면이 도로 붙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케치업은 특징이 자르고 싶으면 선을 그리면 되고요. 붙이고 싶으면 선을 지우면 돼요. 그러니까 자르고 붙이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내가 실수로 이거는 이렇게 할까? 다른 걸 갖고 설명을 할게요. 실수로 내가 자, 면 위에 면을 하나 더 그렸어요. 선 위에 선을 그려서 여기에서 구멍을 뚫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뚫린 구멍을 만들어 놨는데 한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를 뚫으면 안 되는 건데 잘못해서 뚫었어. 실수로.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를 메꿀 수 있는 방법. 자, 선 위에 선을 한번 더 그리세요. 그러면 면이 메꿔져요. 그리고 자, 특이한 거는 동일한 선을 그리면 걔는 무조건 하나예요. 동일한 선을 그렸을 경우에. 그리고 자, 또 하나는 선을 지우세요. 지우면 면이 생겨요. 이 선을 지우니까. 그러니까 면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해. 자, 근데 주의하실 거는 같은 길이의 선을 같은 위치에 그리면 하나로 돼요. 근데 선 위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리면 선이 쪼개져요. 자, 쪼개진 선을 하나로 만들고 싶다고 이 위에다 선을 다시 그리면 그다음부터는 안 붙어요. 한번 쪼개진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지워요, 선을. 그리고 다시 그려요. 그러면 면이 생기고 선은 또 하나로 되겠죠. 선 위에 선을 일부러 그리면 그 그린 거와 나머지로 잘려요. 그러니까 자, 여기도 지금 선이 이렇게 잘린 거죠. 자, 그럼 여기서 1500에 1500짜리예요. 요 사각형이. 그래서 자, 어디 갔니? 렉탱글로. 자, 여기서 1500, 1500. 그러면 자, 요 선은 같은 길이니까 하나가 돼요. 요 선은. 자, 여기서 아크. 자,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고 자, 위로 얼마? 30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 지워버리면 되고. 이렇게 모양이 그려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 이런 모양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오스냅은 엔드 포인트,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 그 다음에 자, 여기 엔드 포인트, 그리고 원의 중심 센터 포인트. 자, 여기는 지금 선이 있어서 미드 포인트가 잡히는데 선 지워버리면 자, 원의 중심 센터 포인트는 잡혀요. 이것도 잘 선택해서 잡으면 여기 센터 포인트. 원의 센터는 잡히는데 사각형의 센터는 안 잡혀요. 그러니까 사각형의 센터를 잡고 싶으면 자, 보조선을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셔서 여기에 가운데를 잡으시면 돼요. 불편하더라도. 이게 스케치업의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자, 스케치업에서는 내가 그려놓은 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스케치업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2D로 그림을 그리는 건 좋아요. 좋은데, 자, 2D로 그린 그림은 항상 면이란 게 생성이 돼야지만 그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스케치업은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물체는.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점과 선과 면을 연결해서 모양을 만드는 건데 선과 선이 연결되면 면이 생겨야 되거든요. 자, 근데 마구잡이로 그리다 보면 면들이 안 생겨요. 자, 왜? 또 안 생기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그려질지 모르겠네. 자, 분명히 나는 다 연결했어요, 선을. 근데 면이 안 생겨요. 자, 이유는, 자, 자, 얘를 갖다가 살짝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평면처럼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평면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면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점들이, 모든 선들이 같은 평면에 존재를 해야 돼요. 같은 평면에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면은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는 방향에서 평면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평면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좀 급하게 그리시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다 쪼개야 돼요, 이거, 면을. 그래서 면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평한 면을 분명히 난 그렸는데 아주 미세하게 한 0.1mm만 오차가 생겨도 면이 안 생겨요. 그럼 다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그릴 때 그게 제일 많이 그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차근차근히 그리시면 그런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자, 스케치업은 무조건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면을 만들기 위해선 점이나 선이 무조건 같은 평면이 있어요. 기울어져 있건 수평이건 수직이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같은 평면의 존재만 하면 돼요.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 절대로 면은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면이 만들어져 있는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한참 뒤에 가서 나온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자, 위에다가 원을 그려서 자, 얘를 뚫으면 자, 지금 또 그렇죠? 요 위에 그려야 되는데 또 엉뚱한 데 그린 거죠. 자, 서클 자, 여기다 그려서 뚫으면 이게 동그란 구멍도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은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되게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편해요. 근데 스케치업의 단점, 제일 큰 단점은 곡면 모델링이 너무 어려워요.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굉장히. 평면 모델링은 너무 쉽게 금방 되는데 곡면 모델링이 너무 어려워요, 스케치업은. 그래서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루비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기는 해요. 루비라는 플러그인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차후의 문제고 지금 현재로는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자, 일단은 오늘은 자, 요 선이야, 요 2D 그리기 2D 그리기 했고, 그 다음에 자, 요 면을 생성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자, 앞으로 그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실수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실수 안 하고 한 번에 그릴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교재에 있는 것들을 많이 그릴 건데, 뭐 예제를 그리고 제가 또 예제를 따로 드리기도 하고 그럴 건데, 자, 교재에 있는 방법은 교재를 보고 따라하면 돼요. 뭐 그거 따라 차근차근 따라하면은 뭐 못할 거 없겠죠. 방법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교재에 있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많이 연습을 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거는
보고 따라하면 그만이니까 제가 굳이 그거를 읽어가면서 하나씩 설명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해보고 안 되면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신 제가 교재가 아닌 그 외의 방법들을 갖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2D 그리기와 면 만드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오늘 한 것 중에서 일단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